여러분,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매일 승리하거나 좌절하죠.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싸움에서 헤매고 있나요? 답을 찾지 못해 지쳐있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500년 전 이미 모든 싸움의 해답을 제시한 불멸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 36개. 오늘 이 영상으로 당신의 삶을 지배할 필승 전략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손자병법 36개는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 파생된 36가지 전략과 전술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 비즈니스, 심지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36가지 계책은 크게 6가지 큰 틀로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발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승전개 유리할 때 승기를 잡는 계책입니다. 만천과해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사 방심을 유도하거나 나의 진짜 의도를 숨김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속마음을 다르게 하여 상대를 기만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제 목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경쟁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위구조, 위나라를 에워싸 조나라를 구한다. 이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주변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우회 전략입니다. 핵심 문제를 우회해서 해결하는 지혜이며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다른 곳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팀 내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들을 조정하기보다는 그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이 계책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제3자의 힘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유용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정부의 규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일대로 편안히 쉬다가 지친 상대를 기다린다. 이는 무리하게 힘을 소모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쳐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인내심의 전략입니다. 체력을 안배하고 정보전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며 상대방의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 진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진화타협, 분란 틈을 타약탈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삼는 전략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내부 문제로 흔들릴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경제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동격서, 동쪽을 치는 척 서쪽을 공격한다. 이는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오도하여 진짜 목표를 공격하는 기만 전략입니다.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켜 핵심을 공격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다른 곳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을 노리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협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끌다가 진짜 중요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적전개 대등하거나 분리할 때 싸우는 계책입니다. 무중생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효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 정보를 활용해 상대를 교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내어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는 전술입니다. 스타트업이 초기 자본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암도진창, 몰래 진창을 건넌다. 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행동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은밀한 작전으로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비밀리에 시장 조사를 진행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격안관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개입을 피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갈등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최종적인 승자의 편에 서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 겉으로는 친근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계획을 숨기는 전략입니다. 친근하게 다가가 경계를 풀게 한 뒤 기회를 잡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내부 정보를 얻거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득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대도강,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 죽는다. 작은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거나 더 큰 손실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당장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는 현명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순수 겨냥 손 가는 대로 양을 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적의 이득을 추구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공전개 공격하거나 역습하는 계책입니다. 타초경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에 앞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거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를 떠보거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작은 자극을 주어 상대방의 숨겨진 힘이나 계획을 드러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전에 루머를 퍼뜨려 반응을 살펴보거나 모의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한계선을 파악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시환혼, 죽은 시체를 빌려 영혼이 돌아온다. 과거의 명성이나 존재를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이점을 얻는 전략입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존재를 이용해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유명인이 과거의 명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통 브랜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조호리산, 호랑이를 산에서 불러낸다. 상대방을 익숙하거나 유리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적을 유리한 곳으로 유인해 약화시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장 강한 곳이 아닌 불리한 곳으로 끌어내어 힘을 약화시키는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특정 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욕금고종, 잡으려면 놓아준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일정 부분의 여지를 주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여지를 줘서 덫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때로는 후퇴하는 척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역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질 협상에서 인질범에게 탈출의 여지를 주어 더 큰 피해를 막는 것과 유사합니다. 포전인옥, 벽돌을 던져 옥을 이끈다. 작은 미끼나 유인책을 사용하여 더 크고 귀중한 것을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미끼를 던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을 내주면서 실제로는 더 큰 가치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소액 투자를 통해 더 큰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금적금왕, 적을 잡으려면 왕을 잡는다. 문제의 핵심이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그곳을 공략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분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여 한 번의 상황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혼전계 혼란을 이용하는 계책입니다. 부젓추신 솥 아래에서 뗄나무를 빼낸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힘의 원천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는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여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직원 이직 문제의 원인이 낮은 급여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면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혼수모어, 흙탕물에서 고기를 잡는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전술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특정 자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거나 시장의 혼란을 틈타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입니다. 금선탈각, 매미가 허물을 벗고 도망간다. 위장술을 사용하거나 정체를 숨김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략입니다. 위장술을 써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제로는 핵심적인 존재가 빠져나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여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법적인 책임은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관문 착적, 문을 닫고 도둑을 잡는다. 상대방을 포위하여 도망갈 길을 막고 섬멸하는 전략입니다. 포위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도망갈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고립시켜 압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특정 제품의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여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상에서 상대방의 모든 대안을 제거하여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원교 근공, 먼 나라와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 직접적인 경쟁자나 가까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거나 동맹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동맹을 활용해 핵심 목표를 공략하는 것으로 가까운 적을 견제하기 위해 멀리 있는 세력과 연대하거나 국제관계에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의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가도멸괴,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한다. 명분이나 다른 목적을 내세워 상대방을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명분을 이용해 상대를 제거하는 기만 전술로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거나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병전계 연합하거나 분리하는 계책입니다. 투량환주, 들보를 훔쳐 기둥을 바꾼다. 기존의 핵심 요소나 본질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전략입니다. 핵심을 교체하거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전체적인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제품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핵심 부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거나 조직의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입니다. 지상매괴, 뽕나무를 가리켜 회나무를 욕한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고하거나 비판하는 전략입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경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전체 회의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치부전, 어리석은 척하며 미치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약한 척, 모르는 척하며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로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거나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자신의 패를 모두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약점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상업 추재, 지붕으로 유인한 뒤 사다리를 치운다. 상대방을 특정 상황이나 위치로 유도한 후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를 고립시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린 후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림으로써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독점하거나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빼돌려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수상개화, 나무에 꽃을 피운다. 실제보다 자신의 힘이나 성과를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압감을 주는 전략입니다. 허세나 과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인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어 경쟁사를 위축시키는 경우입니다. 반객 위주,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된다. 원래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존재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입니다. 주도권을 빼앗아 상황을 장악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직원이 뛰어난 능력으로 빠르게 핵심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거나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6번째, 패전개 분리할 때 탈출하거나 제기하는 계책입니다. 미인계, 미인을 이용한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욕망을 이용하여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유혹하는 전술로 성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욕망이나 취약점을 파고들어 조종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특별한 복지를 제공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공성계, 빈성을 이용한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허세를 부림으로써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전략입니다. 허장성세로 상대를 속여 도망가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방어 능력이 없거나 약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여 상대방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는 경우입니다. 반관계, 적의 간첩을 역이용한다. 상대방이 보낸 스파이나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전략입니다. 이간질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정보원을 활용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거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직원을 역으로 포섭하여 핵심 기술 개발 정보를 빼돌리거나 경쟁사 내부에 불신을 심어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입니다. 고육계, 자신을 해쳐 적을 속인다.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거나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작극을 통해 상대의 동정을 얻거나 방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상대방을 속여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강조하거나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독점 금지법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연환계, 여러 계책을 엮어 사용한다. 단일한 전략이 아닌 여러 가지 계책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복합적인 전략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계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대규모 홍보와 함께 경쟁사 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때로는 무리하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손절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손절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지혜로 불리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손실을 키우기보다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현명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과감히 철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6개는 단순히 남을 속이거나 이기기 위한 잔꾀가 아닙니다. 이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며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집약체입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심,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책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두가 상생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배운 36개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필승 전략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고전의 지혜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